가득한 광야 위에 불타는 저 노를 결에 위에 타오른 우리 한별 마음인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전번 시간에 이어서 황순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여 하겠습니다. 황순이가 처음 김일성과 만난 것은 1936년 봄입니다. 정확한 날짜까지도 거의 추정이 가능한데 4월 5일 아니면 6일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초순이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추정하는 근거는 그때부터 10여일 전인 3월 23일과 24일 이 이틀 사이에 김일성은 오늘의 중국 길림성 안도현 신합향 그 부근에 있는 이제 미혼진이라고 하는 그 밀령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왔습니다. 김일성이 이곳에 온 것은 당시 중국 공산당 동만특별위원회, 즉 동만특위가 이곳에서 아주 주요한 군사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즉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부대를 새롭게 편성하였는데 이때 김일성은 원 2군 독립사 산하의 3년대 정치위원회에서 새로 편성되는 2군 3사 사장이 임명됩니다. 우선 이 회의가 진행됐던 이 미혼진이라고 하는 이 밀림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미혼진이라는 이 밀림은 굉장히 숲이 크고 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나무꾼들이나 혹은 사냥꾼들도 들어갔다가는 자칫하면 되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여기에서 조직되었던 여기에서 진행되었던 중국 공산당 동만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이 회의를 조직한 것도 다 김일성이고, 또 이 회의에서 부대를 편성하고 새 사단을 만들어낸 것도 다 김일성이 주도한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사용했던 부대 명칭도 동북인민혁명군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지원해서 후에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런 부대 명칭이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고요. 일단 이 회의에서 이제 사장이 임명된 김일성한테는 데리고 다닐 부대가 없었습니다. 겨우 갱년 몇 명하고 한 10여 명 되는 이제 부하들이 한 몇 명 있었는데, 그럼 이 부대들은 다 어디에 갔는가? 당시 3사를 편성하면서 이 3사에 소속하게 될 부대로는 원 2군 산하의 2연대와 3연대 외에 또 1연대에서 한 개 중대를 따로 더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때 김일성이 정치위원회로 있었던 3연대는 주력 부대가 이제 방진성이라고 부르는 중국인이 모조리 데리고 북만의 목당강 지방으로 지금 원정하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0년 3월 미혼진 회의에서 이제 비록 3사가 새로 편성됐지만 3사에서 김일성이 지휘할 수 있는 부대는 2연대밖에 없었는데, 이 2연대가 당시 안도 미혼진에 있지 않고 무송지방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일성은 사장으로 임명된 뒤에 자기가 인솔하게 될 그 주력 부대를 찾아서 이제 무송 쪽으로 이동하다가 들렸던 곳이 바로 북한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마한산이라는 그런 산입니다. 이 마한산은 오늘 길림성, 중국의 길림성 무송현 동강진 경리안에 있습니다. 이제 이 산이가 말 안장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마한산인데, 여기서 이 산속에 들렸다가 김일성이 여기서 황순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산속에는 황순이뿐만 아니라
바로 황순이가 은이라고 부르는 김정숙도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설이 존재합니다. 김일성은 그 회고록에서 자신이 미원진 회의 때 황순이를 만났으며 그때 또 황순이는 미원진 밀령이 있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복 이후에 김일성을 따라 북한으로 가지 않고 그 중국 연변에서 살았던 김일성 부대의 여대원인 그 김선이라는 그 행정자는 황순이와 김정숙이 그 처창저 유격군거지에서 함께 지냈고, 유격구가 해산되고 부대가 무송 쪽으로 이동할 때 김정숙과 황순이는 그 처창지에 있었던 아동단원을 데리고 부대를 따라서 떠난다면서 이제 뒤따라가다가 마한산까지 와서 더는 부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이 산속 밀령에서 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 김일성이 미원진 회의 때 그곳에서 황순이를 만났다는 것은 그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순이와 이제 김정숙뿐만 아니라 같은 빨치산 출신의 여성 대원들이었던 김명화, 김철호, 전희 이런 여대원들도 모두 그때 처창지에서 함께 지냈고, 또 해방 후에도 이제 평양에서 자주 만나서는 처창지 시설을 해가면서 이제 눈물도 흘리곤 했다는 그런 회고담이 있습니다. 김일성은 이제 1936년 4월 초에 조순경이 이제 마한산 밀령에 와서 황순이, 김정숙 등과 만났던 이 장면은 제가 그 최근에 완성한 김일성 평전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제가 그 진행하였던 조사 연구에 의하면 그때 마한산에는 황순이, 김정숙뿐만 아니라 후에 김일성이 그 경호 소대장이 되었던 강미룡의 아내 김학실도 거기에 있었고, 또 이두수, 장철구 이런 사람들도 모두 그때 이 밀령에 함께 있었습니다. 1994년까지 살았던 이두수는 북한에서 백두의 불사조라고 이제 칭송받던 그런 빨치산이고 영화로도 이제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철구도 역시 만명초라는 그런 영화로 이제 제작되었고, 최근에 북한에서 공개한 그 김일성의 자료 영상 가운데 보면 한 여성 빨치산 대원이 이제 장례식장에서 김일성이 눈물을 쏟으면서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여성 빨치산이 바로 장철구입니다. 북한에서는 이때 그 밀령에서 함께 보냈던 이제 10여 명의 어린이들이 그들도 모두 그 부모가 민생단 혐의로 처형되었거나 또는 그 전투 중에 사망한 유격대 유산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1935년 겨울 이 산속에서 보냈던 아이들은 그때서 이제 소못이 다 헤어지고 온 상태였고 너무 추워서 동상이 있고 발가락 또는 귀가 떨어진 아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황순이와 김정숙은 자기들이 입고 있던 소못에서 솜을 뽑아내어 아이들이 옷과 신발에 넣어주곤 했는데, 나중에 황순이는 치맛자락 천까지 다 잘라내서 아이들이 해진 옷을 기어 입히다 보니 자기들이 입은 옷은 몰골이 말이 아니었죠. 북한에서는 그때 마한산에서 황순이와 김정숙이 돌보았던 그 10여 명의 아동단원들은 모두 김일성을 따라서 이제 조선혁명군에 참가했다고 주장합니다. 영화도 그렇게 제작됐고요, 실제로. 그런데 그 영화 마지막에 보면 이제 아이들이 모두 김정숙과 함께 김일성이 부대를 따라 행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화가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선전을 그대로 딱 믿어버린 이제 한국의 학자들 가운데서는 제가 그 역사학자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좀 진보 쪽에 아주 유명한 학자니까 제가 이름을 대지 않아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이런 답답한 학자들은 이런 북한의 거짓말 선전에 속아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이제 김일성은 아버지였으며 그 아이들이 모두 살아서 오늘의 북한 정권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김일성을 이제 어버이 수령님이라고 호칭하는 것도 다 그런 사연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실제에 있어서는 김일성은 그 아이들을 하나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전투하러 떠나는 김일성의 아이들을 부대에 데리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중국의 자료에서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때는 그 송창선이라고 부르는 한 노인이 아이들을 몽땅 맡아놨습니다. 근데 이 노인은 중국 그 자료에 이 노인이 양력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제 본명이 손희석이고 1886년생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1936년이면 벌써 나이가 50살이 되었을 거예요. 그때 시절이면 50살이면 벌써 정손까지 본다는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몇 해 전까지만 했을 때 이 노인은 그 이군 군부 부관이었습니다. 군장이었던 그 왕덕태까지도 이 송창선을 만나면 순박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예, 순박이라는 건 형님이란 뜻이죠. 자료에는 그때 만산에 있었던 아이들도 10여 명이 아니라 정확히 29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김일성이 만산을 떠날 때 데리고 가지 않고 모조리 송창선에게 맡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떠난 뒤에 이제 얼마 안 뒤어 토벌대가 들이닥쳤는데 이 송창선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이동하다가 본인은 토벌대에게 붙잡혀서 이제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그때 산지사범에 흩어지면서 토벌대가 쏜 난사하는 총에 맞아서 죽고 상처 입고 또 어떤 아이들은 도망치고 실종되고 그리고 유일하게 어린이 하나가 이제 살아남아서 이제 김일성 부대로 찾아왔는데 그 아이가 리오송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이밖에 살아남은 아이는 없습니다. 더. 이호송은 그 해방 후 북한에 돌아가서 이때 일을 가지고 해상기도 썼는데 그 해상기가 이제 그 북한에서 출간한 항일 빨치산 참가자들의 해상기 그 상권에 실려 있습니다. 제목도 잊을 수 없는 노인에 대한 해상. 그 노인이 바로 제가 그 중국 정부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던 이군 군부부관 송창선이었습니다. 리오송은 그 해방 후에도 그 노인이 이름을 모르고 있더군요. 그래서 그냥 잊을 수 없는 노인이라고 해상기에 썼어요. 이것이 그때 살아남았던 이호송의 사진입니다. 제가 잠깐 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이 만산에서 이호성을 돌보곤 했던 그 황순이가 바로 이 여자입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 그 한국의 뉴스에서는 또 걸핏하면 황순이와 그 유경수는 김일성이 중매로 결혼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황순이 오빠 황태훈이라고 하는 친오빠가 있었습니다. 이 황태훈이 생전에 유경수를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황순이와 유경수의 혼인을 김일성이 뭐 중매하셨다기보다는 오히려 최은이나 아니면 최은이 아내 김철호가 중매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그 황순이와 최은이 아내 김철호는 그 김철호가 죽기 전에 병문안 왔던 황순이한테 하룻밤만 6.26때 시절처럼 나하고 한 이불에서 같이 자고 싶다고 그렇게 부탁했을 정도로 각별하게 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이제 1940년 봄이면 그 동북의 항일연군이 지금 일본군 토벌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모두 소련으로 지금 철수할 때입니다. 그때 최연의 삼방명은 13년대도 다 죽고 겨우 대원이 한 30명이 남아서 지금 소련 쪽으로 철수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김철호가 이제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길가에서. 그때 이제 몸이 불편했기 때문에 최연은 황순이한테 김철호를 부탁해서 이제 부근에 있는 한 밀령에 가서 해산을 한 뒤에 다시 따라오라고 시켰는데 그 밀령으로 가는 길에 그만 일본군 토벌대가 들이닥쳤던 것입니다. 당장 아이를 낳아야 되겠는데 기저귀도 없고 뭐 아이를 받을 뭐 헌금 한 조각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또 일본군 토벌대가 쫓아오지. 그래서 이제 산속에 어느 눈벌에서 갑자기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받을 일은 천이 없어서 황순이가 자기 한풀뿐인 속옷을 벗어서 아이를 안고 그리고 이제 토벌대가 오니까 아이를 싸서 이제 두고 토벌대를 이제 유인해 도망가고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아이는 죽었어요. 그 눈벌에서.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씌웠던 말이 자기 한풀뿐인 옷을 차마 벗긴 할 수 없어서 그대로 이제 덮어가지고서 아이를 산속에다 이제 치워놓고 이제 돌아와서 김철호를 만나서 둘이서 만나서 안고
물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그 맹감은 황순이가 이제 토벌대로 유인해서 다른 데로 간 뒤에 이제 몰래 빼돌려가지고 혼자서 와 보니까 김철호가 이미 방금 해산한 뒤에 이제 의식을 잃고 땅 위에 이제 곤두박혀 있더랍니다. 그때 이제 다른 대원들이 몇 명이 찾아와서 사모도 이미 죽은 줄 알고 황순이한테 빨리 떠나자고 재촉했으나 황순이는 이제 그 김철호의 이제 코에다 이제 손을 대보고는 아직도 숨이 붙어 있으니까 이대로 버리고 갈 수는 없다면서 양재기에다 이제 물을 끓여가지고 김철호의 입에다 억지로 떠넣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이제 거의 죽게 된 김철호가 입을 열지 않자 숟가락으로 이빨을 벌리고 거기다 억지로 이제 물을 떠넣어서 결국 김철호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예, 그때 김철호는 이제 눈을 뜨고 황순이가 소못도 없이 이제 호적산 바람으로 아주 새파랗게 얼어 있는 걸 보고 여간 미안해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 김철호에게 황순이가 언니, 우리 어린들이야 소못이 없은들 뭐라나요? 이 이름도 없이 죽은 애기가 죽지 말아야죠.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서 나옵니다. 이 회고록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굉장하게 많고, 예, 또 허다하게 과장하고 말조하고 도용한 부분들이 많지만, 제가 보기에 그 황순이와 김철호 사이 이 이야기는 후에 중국에서 살고 있던 그 김일성 부대 출신 생존자들한테서도 모두 얻어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라 저는 믿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참으로 황순이라는 이 여성 빨치산에 아주 착하고 고결한 인간미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그 황순이 외에도 거의 100살 가깝게 장수한 빨치산 출신 생존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김철만이나 또는 이을설이나 이분들도 다 95세, 93세, 아마 98세까지도 살았을 거예요. 아, 맞습니다. 김철만이는 2018년에 사망했으니까 98세까지 살았으니 역시 굉장하게 장수했죠. 그리고 2015년까지 살았던 이을설도 95세까지 장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100살 산 사람은 아마도 황순이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황순이의 남편 유경수가 이제 1961년에 겨우 43세의 나이로 사망했으니 황순이는 어쩌면 남편이 채 못 산 수명을 대신 더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빨치산 시절 황순이가 자기 선두에게 보여줬던 그 감동적인 인간미가 하늘도 감동시켰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100세까지 천수를 다 사셨어도 좀 더 살아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군요. 정말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황순이 남편 유경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